안녕하세요. 사조의 발표자 김다미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팔 말초신경 질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말초신경이란 뇌와 척수에서 신경가지들이 뻗어나와 몸통과 팔, 다리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 신경가지들을 뜻합니다. 말초신경은 손, 발에서 느낀 감각을 중추신경계에 전하고 중추신경계의 운동 명령을 근육에 전달하며 교감신경계 및 부교감신경계의 역할을 합니다. 말초신경병이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질환으로 여러 전신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합니다. 대략 전 인구의 3% 내외로 보고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발신경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으로 10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가족 아밀로이드 신경병과 같이 증상은 당뇨 신경병과 유사하나 그렇지 않은 질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초신경병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문제점으로는 감각장애, 근육의 약화와 마비, 혈관운동장애, 관절 및 물렁 조직의 변화 등이 발생되고 증상의 경우 손상 부위 원인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들 장애를 해결하는 데는 전기자극, 근력 강화 운동, 관절 가동 운동, 마사지 등과 같은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몸팔 말초 신경 병변의 구성 같은 경우 팔 신경을기는 C5에서 T1 척수신경의 앞가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C4와 T2가 약간 기여합니다. 이들 줄기와 신경다발에서 가슴 윗부분, 어깨 부분과 팔의 운동, 감각 및 자율신경을 지배하는 각각의 신경들이 나옵니다. 임상적 특징입니다. 팔 말초 신경 질환에는 다음과 같은 신경병들이 있습니다. 에르브 마비와 클룸프케 마비의 경우 주로 출생 시에 어깨가 걸리면서 팔 신경을기가 견인되거나 찢어지면서 발생하고 C5에서 A, T1 손상에 의해 윗팔 전체 또는 일부에서 마비가 나타납니다. 에르브 마비와 클룸프케 마비 관련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에르브 마비는 상부 윗팔 신경 마비와 C5에서 C6가 손상된 것을 뜻하고 임상 증상으로는 웨이터 팁 자세, 어깨뼈 모음 및 안쪽 돌림, 팔꿈치 편과 아래팔 엎침, 손목과 손가락의 굽힘이 있습니다. 운동장애의 경우 팔꿈치와 손가락 편근, 마른근, 작은 원근, 가시 위근, 가시 아래근, 어깨 세모근, 밑발 두갈래근, 뒷층근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클룸프케 마비는 하위 윗팔 신경 마비와 C7에서 CA, T1이 손상된 것을 뜻하고 임상 증상으로는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의 움직임 저하, 아래팔 뒷침, 내재근과 손과 손목의 굽힘근과 편근마비, 파악 반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긴 가슴 신경병증은 C5에서 C7 손상에 의해 나타나고 어깨를 부딪혔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골절 외상 등에 의해 손상이 됩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앞 톱니근의 약화, 어깨뼈의 안정성 저하, 날개 어깨뼈 등이 있습니다. 겨드랑 신경병증은 C5에서 C6의 손상, 어깨 관절 탈구나 위팔뼈 골절, 겨드랑 목발에 의한 압박, 어깨 관절의 갑작스러운 저침과 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환으로 임상 증상에는 어깨 관절 굽힘, 벌림 및 가쪽 돌림의 약화, 어깨 세모근과 작은 원근의 위축이나 약화가 있습니다. 감각 상실 부위는 어깨 가쪽에서 나타나고 DTR의 소실은 없습니다. 노신경병증은 C5에서 T1이 손상된 상태이고 토요일밤 마비라고도 불립니다. 임상적 증상으로는 노신경 손상의 경우 근육의 위축과 감각 이상이 손상 부위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인 변형으로 손목 처짐이 나타납니다. 감각 상실은 녹쪽, 손등에서 나타나고 노감각신경 위에서 티낼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신경이 손상되면 손등의 노쪽면과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및 가운데 손가락 노쪽 절반의 등쪽면에 감각장애가 발생되고 다른 신경의 중첩 분포가 없는 노신경의 고유 분포 영역에만 감각장애가 국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중신경병증입니다. 정중신경병증은 C6에서 T1 손상 시 나타나며 위팔뼈 관절 융기 골절, 아래팔 골절로 인한 볼크만 허혈성 구축, 원 엎친근 압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중신경을 통과하는 손목골이 골절이나 힘줄 집엽, 활액막염 등으로 인해 압박받게 되면 손목골 증후군을 일으키면서 정중신경이 마비됩니다. 임상적 증상으로는
공통적인 원숭이 손을 특징으로 하며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이용하여 모형을 만드는 동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감각은 집게 및 가운데 손가락 끝부위와 엄지손가락의 감각장애 또는 이상 감각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자신경병증입니다. 자신경병증은 C8에서 T1 손상 시 나타나며 말초신경 중 가장 흔히 손상받는 신경입니다. 손상 수준에 따라 증상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신경이 손상되면 뼈 사이근이 마비되어 MCP 조인트가 젖혀지고 몸쪽 및 먼쪽 손가락뼈 사이 관절이 약간 굽어지는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를 갈기손이라고 합니다. 임상적 증상으로는 엄지 모근근의 마비로 인한 프로멘트 징후 양성이 나타나고 지배 영역인 새끼두덩에 이상한 감각이나 감각 장애가 나타납니다. 진단 및 평가입니다. 말초신경병증의 진단은 증상과 진찰을 통해 어떤 신경이 손상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신경병증의 원인이 불확실하면 영양 결핍이나 자가 면역성 질환 같은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합니다. 신경이 압박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CT 촬영이나 MRI 촬영을 하고 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도 시행됩니다. 에르브 마비와 클룬프케 마비는 반사검사, 관절 가동 범위, 근력과 운동 기능, 발달 상태, 감각 검사, 신경 생리학적 검사를 통해 진단 및 평가를 합니다. 노신경병증, 정중신경병증, 자신경병증과 같은 호신경병증은 신경과 의사의 임상적인 진찰을 거친 후 관련된 혈액검사와 함께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입니다. 에르브 마비의 운동치료는 약화된 근육의 근력을 강화시키고 구축 방지를 위한 수동 운동을 실행합니다. 이때 팔 신경월기가 신장되는 자세는 금지하여야 합니다. 물리적 인자치료는 EMS를 시행할 수 있고 보조 도구로는 벌림과 가축 돌림 유지를 위해 에어플랜 스플린트를 사용하고 슬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룬프케 마비에서는 엄지 맞섬, 굽힘, 손가락 굽힘, 모음, 벌림, 손목 굽힘의 운동치료를 실행합니다. 물리적 인자치료로는 EMS를 실행합니다. 보조 도구로는 어포넨스 스플린트와 너클 밴더를 혼합하여 엄지는 벌림과 모음의 중간 상태, 손가락 관절 펴, 손, 허리, 손가락 관절 굽힘, 손목 관절의 약간의 굽힘을 유지시킵니다. 긴 가슴 신경에서는 숄더 ROM 확보와 클레비클 스카퓰라의 모빌라이제이션을 실행합니다. 운동치료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 유의하며 앞 톱니근을 강화시키도록 합니다. 보조기는 어깨뼈 고정 보조기를 사용합니다. 겨드랑 신경병증에서의 운동치료는 어깨 세모근과 작은 원근의 근력 강화 훈련과 클레비클과 스카퓰라의 모빌라이제이션을 실행합니다. 물리적 인자치료는 에르브점의 강축 전류 및 당속 평류를 이용하여 직각파 EMS를 적용합니다. 보조 도구는 위팔뼈 머리 아탈구의 예방을 위해 슬링을 사용합니다. 노신경병증에서는 쿡업 스프린트를 사용하고 정중신경병증에서는 어포네스 스프린트를 사용합니다. 자신경병증에서는 보조기 착용, 마사지, 손가락의 벌림, 모음 운동과 MP 조인트 플렉션과 핑거 익스텐션을 위한 핀칭 엑서사이즈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팔 말초신경 질환과 관련된 2개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중신경 가동 기법이 손목 골 증후군 환자의 악력과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입니다. 산업화로 인한 손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손의 이상을 호소하는 손목골 증후군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목골 증후군은 여러 원인에 의해 손목골의 내압이 증가하여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발생되며 임상 증상으로는 자결감, 감각 이상, 엄지의 운동 쇠약, 근력 감퇴 및 운동 장애가 나타납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한 경우가 흔하며 주로 중년 여성에게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가동 기법은 구체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척추, 상지, 하지의 신경계의 유연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신경가동 기법은 신경의 신장성을 계산하여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신장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 손상부와 대사 조직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신경계의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신경가동기법이 손목굴증후군 환자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신경가동기법을 꾸준히 실시하며 신경학적 측면에서 부종 완화, 반응 감소, 신경의 신장성과 신경의 순환을 개선하여 악력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정중신경가동기법과 전기치료를 병행한 실험군과 전기치료만을 실시한 대조군에게 주당 3회씩 3주에 걸쳐 치료를 하여 각 집단의 악력과 통증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 정중신경가동기법이 손목굴증후군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손목굴증후군 환자 중 연구의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치료 및 실험 과정에 대해 설명한 뒤 자발적으로 실험에 동의한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상지의 병리 소견이나 수술 경력이 없는 자, 최근 3개월 내에 약물 치료 경력이 없는 자,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중신경가동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정중신경가동기법은 환자를 바로 눕게 한 상태에서 어깨뼈를 하강시키고 팔을 벌림, 바깥 돌림, 팔꿈 관절은 펴, 아랫팔은 뒤침, 손목과 손가락은 모두 펴을 시키고 목은 반대쪽으로 가축 굽힘을 시킨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임을 주어 정중신경을 신장 및 가동시키는 기법입니다. 15분간 적용을 하고 이때 통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치료입니다. 주파수는 10에서 60Hz로 연속 통전하여 15분간 적용하였으며 강도는 최소 가시 수축이 일어날 정도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부와의 저항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아랫팔 상부와 손목에 패드를 부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악력의 변화에서는 실험군에서의 악력의 증가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컸으며 전기치료와 정중신경가동기법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에 더 큰 악력의 치료 효과가 나타났으며 각 치료 시점에서 모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통증의 변화에서는 실험군에서의 통증의 감소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컸으며 전기치료와 정중신경가동기법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 더 큰 통증의 치료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각 치료 시점에서 모두 유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손목굴증후군의 악력과 통증은 정중신경가동기법과 전기치료를 병행한 군과 전기치료만 한 군 모두에서 유의한 호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각 집단에서 나타난 치료 효과 간에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중신경가동기법과 전기치료를 병행했을 때 더 큰 악력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정중신경가동기법이 손목굴증후군 환자 치료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중재 방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논문은 수근관 증후군의 니들텐스 초음파 테이핑이 통증 감소와 악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문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가장 일반적인 정중신경의 압박 결과로 생기는 말초신경의 병적 상태를 뜻합니다. 전형적인 임상 징후는 감각 이상으로 정중신경의 영역을 호소하는 상지 통증과 관계되고 엄지에서 소지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잠에서 깨었을 때나 악수를 할 때 나타납니다. 초음파 치료는 물리치료사들에 의해 전기 물리적 분야에서 폭넓고 유용하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테이핑은 장애가 있는 신체 부위에 접착작용을 가진 테이프를 부착하여 근골격계 장애가 있는 부위의 회복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밸런스 테이핑은 정형의학과 근육생리학 및 척추 반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전침은 현재 임상적 응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며 그 중에서 통증에 대한 억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 70%의 만성 통증 환자에게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중추신경계의 질환인 뇌졸중에도 점침 치료가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훌륭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자로는 수근관 증후군이라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학적 검사를 진행하여 수근관 증후군이 진단된 30명으로 하였으며 초음파 치료군 10명, 테이핑 치료군 10명, 전침 자극 치료군 10명의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치료 기간은 약 2주 정도로 한정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룹인 초음파 치료고는 단속 초음파를 사용하여 강도는 1W 제곱센티미터로 고정하고 손목의 횡수근 인대 부위에 5cm로 한정하여 원을 그리며 5분간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인 테이핑 치료고는 키네지오 테이프를 사용하여 손목을 최대로 신전시킨 뒤 손목 굴곡근을 대상으로 세로로 손목 관절 부위에서 주 관절 내측 상가를 거쳐서 부착하였고 횡수근 인대 부위에 가로로 약간 당겨서 신전근을 침범하지 않도록 부착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룹인 전침 자극 치료고는 손목 부분에서 정중신경의 경로에 있는 경혈점인 내관과 대능열에 1cm 정도 자침하고 3Hz의 연속파를 환자가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20분간 통전하였습니다. 악력 측정의 경우 악력계를 이용하였으며 의자에 앉아 전환을 90도 정도 굴곡한 상태에서 책상 위에 팔을 올려둔 상태로 최대 악력이 발휘되는 자세인 손목이 약간 척측 굴곡된 자세에서 30도 정도 신천한 상태에서 손목에 지는 힘을 총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기록하였습니다. 측정은 치료 전, 1주 후, 그리고 2주 후의 악력 증가 유무를 기록하였습니다. 통증 감소 유무의 측정은 시각적 상사 척도를 이용하여 환자로 하여금 직접 체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통증의 최고치를 10, 최소치를 0으로 하여 10개의 구간이 표시된 종이 위에 직접 체크하도록 하였습니다. 치료 전과 5번에 걸친 치료를 포함해서 총 6회 동안의 통증 감소의 유무를 기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통증에 대한 각 그룹을 보면 초음파 치료군과 테이핑 치료군, 전침 자극 치료군 모두 통증에 대한 분산 분석을 한 결과 치료 전에 비해 일주일 후와 2주일 후에 유의하게 감소가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악력에 대한 각 그룹을 보면 초음파 치료군은 분산 분석을 한 결과 치료 전에 비해 1주와 2주 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지만 테이핑 치료군과 전침 자극 치료군은 치료 전에 비해 2주 후에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통증에 대한 전침 치료군, 초음파 치료군, 그리고 테이핑 치료군 모두 치료 전에 비해 일주일 후와 2주일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테이핑군에 비해 전침 치료군이 더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악력에 대한 전침 치료군과 테이핑 치료군은 실험 전에 비해 2주일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초음파군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습니다. 전침 치료군과 테이핑군의 악력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두 군 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수군간 증후군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전침 자극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팔 말초 신경 질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